대한민국은 절대 못 만든다. 전투기 개발이 시작됐을 때 해외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그 말을 가장 먼저 뒤집은 건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사업에서 등을 돌렸던 나라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였을까요? 경남, 사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10년 만에 하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 무려 10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모두의 시선을 빼앗은 건 전투기가 아니라 예상 밖의 그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부 시작은 2001년이었다. 2001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한 선택을 합니다. 외국 전투기를 계속 사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직접 만들 것인가?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 상당수는 이미 노후화된 F-4와 F-5였습니다. 수십 년 된 전투기를 더는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미국 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처음부터 직접 설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엔진, 항전 장비까지 단 하나도 쉬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국산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2015년 12월 마침내 KF-21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투입되는 예산만 약 8조 원. 실패한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고스란히 잃을 수도 있는 초대형 도전이었습니다. 이름은 KF-21.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개발하고 성과도 함께 나누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훗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10년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부 10년 그리고 무사고 2021년 4월 마침내 KF-21 시제기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산 엔진이 처음으로 힘차게 화염을 뿜었고 7월 19일 KF-21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첫 비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고 세 번째 시제기는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채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무장분리 시험과 기총 사격, 야간 비행과 초음속 돌파, 실제 미사일 발사까지 전투기가 수행해야 할 거의 모든 시험을 하나씩 통과해 나갔습니다. 저고도와 고고도, 저속과 초음속, 비행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차례로 검증했습니다. 공중급유 시험까지 마치며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조건도 하나씩 갖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42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험 비행만 1600회 이상.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1600번을 날았습니다.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건 사고 없이 완성하는 일입니다. 새로 개발한 전투기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결함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KF-21은 달랐습니다. 42개월 동안 16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을 이어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전투기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6월에는 745개 항목, 14개 분야를 모두 통과하며 가망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10년 동안 맞춰온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상 앞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4부 미국도 안 주던 기술 결국 해냈다. 그런데 KF-21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쉽게 이전되지 않았던 핵심 기술, 바로 AESA 레이더였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장비입니다.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먼저 대응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죠. 전투기 성능의 승패가 여기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은 직접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8월
첫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냈고 2023년 3월에는 실제 KF-21에 탑재돼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개발 착수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ASA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100% 국산 기술로 완성해낸 겁니다. 기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성과는 KF-21 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계종합 역량과 항공전자, 비행 제어, 구조 설계 제작 기술까지 이번에 확보한 기술은 앞으로 성능 개량은 물론 차세대 전투체계 개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항공기술을 이끌어갈 토대를 함께 만든 것입니다. 오브, 미사일 트럭이라 불리는 이유, 업계에서는 KF-21을 미사일 트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KF-21의 설계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답은 처음부터 달랐던 설계에 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쌍발 엔진으로 설계됐습니다. 대표적인 단발 전투기인 F-16과 비교하면 무장을 싣고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훨씬 큽니다. 더 많이 싣고 더 다양하게 운용하고 더 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국산 미사일과 폭탄은 물론 다양한 무장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KF-21을 미사일 트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KF-21의 강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형상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지금은 4.5세대 전투기지만 성능 개량을 거칠수록 더 강한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놓은 겁니다. 즉, KF-21은 완성이 끝난 전투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도록 설계된 전투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KF-21의 진짜 경쟁력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평가합니다. 6부, 세계 8번째가 됐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경남 사천 KAI 본사 10년 동안 이어진 KF-21 개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체계 개발 종결. 쉽게 말하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완성됐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공군, 그리고 500여 개 협력업체 관계자들까지. 이번 개발은 결코 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 기업과 수많은 연구원, 기술자들이 함께 완성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순간이 특별한 이유는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4.5세대급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함께 개발한 유럽 컨소시엄까지.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8번째였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성과를 두고 개발진의 땀과 헌신,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소수 국가만 들어갈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그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행사장 한편에 예상 밖의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이 사업에서 등을 돌렸던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7부.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나라가 있었다?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KF-21을 함께 추진한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동반자였죠. 약속도 분명했습니다. 개발비를 함께 부담하고 기술도 함께 나누는 공동생산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협력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기술 이전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한 명이 KF-21 개발 자료를 USB에 담아 반추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출 승인이 필요한 민감한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온 협력 관계에 부담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는 여러 차례 늦어졌습니다. 결국 양국은 협의를 거쳐 분담
규모를 약 6천억 원으로 조정했고 공동생산 참여도 종료됐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졌던 공동개발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약속했던 48대 구매 계획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열린 KF-21 체계개발 종결 행사에도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공동개발은 마무리됐지만 구매국으로서의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미 새로운 협력국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필리핀은 FA-50을 도입한 이후 대금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KF-21의 주요 수출 협력국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20대 도입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지난해 FA-50 추락 사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기체 결함이 아닌 지연과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몇 달 뒤 FA-50 12대를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전투기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끝까지 이어지는 협력은 신뢰 위에서 시작됩니다. 12년을 함께한 나라와 뒤늦게 손을 맞잡은 나라. 대한민국이 다음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도 결국 그 신뢰였습니다. 8부. 다음은 어디인가. KF-21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줄을 선 건 인도네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UAE가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투자 규모는 인도네시아의 기존 분담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항공산업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잠재적인 도입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까지 KF-21을 향한 관심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일부 최신 무기체계의 통합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강한 전투기로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공군에 인도되는 기체는 1차 양산형인 블록 1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블록 2에는 공대지 임무 능력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로 확보한 기술은 KF-21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와의 통합, 지속적인 성능 개량,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그리고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가 KF-21을 선택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를 넘어 직접 개발하고 함께 발전시키며 세계 시장에 제안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KF-21의 진짜 역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9부 마무리 10년 그리고 8조 원. 대한민국은 절대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 수많은 의심 속에서 시작된 도전이었습니다. 14년의 준비, 10년의 개발, 그리고 42개월 동안 이어진 1600번의 시험 비행. 그 긴 시간을 지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쉽게 넘겨받을 수 없었던 핵심 기술도 결국 우리 손으로 하나씩 완성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건 전투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함께한 약속, 끝까지 지켜낸 신뢰,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끈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가 KF-21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실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결과를 세상 앞에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KF-21의 성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